몸 반응을 어떻게 읽느냐 이런 문제인데, 한 가지 사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AB 두 사람이 한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A는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고 B는 멀쩡하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이런 문제거든요. 만약 사람의 관점을 보면 A가 무엇입니까? 설사를 하기 때문에 장 기능이 약하죠, 그 사람은. 그러면 장신경계는 어떻습니까? 예민하죠, 민감하죠. 그래서 설사라는 부정적인 몸 반응이 일어났죠. 그런데 B는 어떻습니까? 장 기능이 튼튼하죠.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죠. 뭐도 소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건강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되돌리가 반대편에 신경계 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둔하죠. 둔감하죠. 왜냐하면 위장이 지가 알아서 잘 소화시키는데 CPU, 중앙처리 장치가 집중할 필요가 없죠. 놔둬도 지가 알아서 처리를 하니까 그냥 신경계가 둔감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몸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이렇게 볼 적에 몸 반응은 이렇게 볼 적에 몸 반응을 누구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반응이 일어난 사람이죠. A가, 설사라는 A가 몸 반응의 기준이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훨씬 더 몸의 민감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난 사람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볼 때는 A가, 우리가 볼 때는, 몸 반응을 볼 때는 A가 가장 정확하죠. 그렇긴 해. 음식에 무엇입니까?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음식에 이상이 있는 건데 이 음식을 어떻게 그러면 이상이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원료 자체를 뜯어봐야 되죠. 원료에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 농약이나 비료를 짓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원료이든지 아니면 오염된 퇴비들을 쓰든지 원료 중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아니면 조리 과정에서 조미료를 듬뿍 넣어갖고 이렇게 배탈이 나게 만들 수도 있죠. 안 그러면 음식 자체가 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통 사람이 보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B가 참 건강하다고 판단하죠. A가 약하니까. 그런데 몸 반응을 볼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A가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판단이 맞는 거죠. 음식에 설사를 하는 건 음식 자체가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 반응이 일어난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바깥에서 보는 눈하고는 우리하고는 좀 틀리지.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하나 더 보면 지금도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근데 장 속에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우유를 먹을 때마다 설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설사를 할 때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장 기능이 약하죠. 그런데 장신경계는, 그러면 장신경계는 예민하죠.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설사는 부정적인 어떤 몸 반응이 일어났죠. 우리가 보면 이제 장이 민감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유를 또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유가 첫 번째 봉안이 잘못돼서 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설사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럼 같은 우유를 사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설사가 나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장이 나쁜 거고, 설사가 나지 않으면 우유가 변질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긴 해. 뭐냐면 우유를 마셔보면 내가 이 우유를 사서 마셔갖고 설사를 했으니까 이 우유가 변질된지 아닌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우유를 사가 마셔보면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설사를 하면 변질된 게 아니죠. 자기 장이 약한 거죠. 그리고 우유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켜는 조소가 무엇입니까? 항생제라든지 향균제를 많이 쓴 그런 사료를 썼든지 아니면 조소에 성장 호르몬을 주든지 성장 촉진제를 주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 우유를 먹으면 설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우유 제품 속에도 또 어떻습니까? 다른 화학 첨가물이 들어갈 수가 있지.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해서고 바닐라 향이라든지 딸기 향 같은 거 화학물질이 첨가할 수 있죠. 민감하면 이런 것도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적에 그럼 장이 나쁜 사람은 우유를 마시지 않아야 됩니까? 나는 우유를 먹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우유를 사서 일단 테이팅을 해보면 되죠. 자기가 이때까지 있던
먹었던 우유를 바꿔서 좀 더 원료가 맑은 우유, 그렇게 유기농 A급이라든지 B급을 사서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설사가 안 나면 괜찮죠. 그렇긴 장이 나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유 자체 분해하는 효소도 없을 수도 있지만은 우유 자체가 원료가 무엇입니까? 안 좋아서 설사를 하는 수가 있죠. 민감하기 때문에. 주인한테 어떻습니까? 이런 우유는 마시지 마라. 좀 더 원료가 맑은 걸 달라고 이야기하는 수가 있지. 그래서 맑은 우유를 사서 먹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지.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 A와 B가 전기장판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A는 어떻습니까? 머리가 띵하고 몸에 힘도 빠지고 배도 아프고 하는데 B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몸 반응으로 읽어보면 사람이 포커스를 맞추면 A는 어떻습니까? 머리가 띵하고 배가 아프거나 이렇게 장 기능하고 뇌 기능이 약하죠. 그래서 장신경계라든지 뇌신경계가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이런 몸 반응이 일어나죠. 그런데 B는 아무렇지 않아요. 튼튼하죠. 뇌도 튼튼하고 장도 튼튼하고 그 대신 어떻습니까? 신경계는 둔감하죠. 그래서 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장판에 초점을 맞춰 읽어보면 전기장판은 어떻습니까? 전기장판에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전기자장은 인위적인 파장이죠. 이는 생명체에서 좀 유해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A가 부정적인 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 만약 부정적인 몸 반응이 일어난 A가 전기장판에 계속 그렇게 매일마다 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뇌신경계라든지 장기가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들은 전기장판에 주무시면 안 되죠. 그럼 예민하지 않는 사람은 괜찮은데 안 괜찮죠. 몸이 약간씩은 망가지죠. 다만 그걸 무엇입니까? 몸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몸이 인식이 안 됐을 뿐이지. 신경계가 예민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몸에 인식작용이 들어와 있죠. 몸이 스스로 인식하는 인식작용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탁 들어오면 안 돼. 나는 다른 쪽에 가 자야 돼. 이렇게 되는데 신경계가 둔한 사람은 인식이 안 되니까 그냥 자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 신경계 쪽에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기죠. 우리가 보면 민주화 투사들 중에서 김경태 의원이라든지 김홍일 의원 같은 분들은 전기 고문을 당한 것 같은 나중에 신경계 계통의 병, 파킨슨 병이 오죠.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해지든지. 다 무엇입니까? 전기 고문 때문에 오는 거죠. 그만큼 전자기 파장은 무엇입니까?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이런 사례를 보면 인위적인 전자기파가 어떻습니까? 사람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 같은 게 들으면 머리가 아프죠. 이렇게 통화를 오래 하면. 그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뇌신경이 약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무엇입니까? 뇌 쪽에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사례를, 이런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볼 적에 몸 반응은 어떻습니까? 음식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몸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긍정적인 반응은 음식물을 먹으면 속이 어떻습니까? 편안하든지 아니면 속을 풀어주는 반응들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반응은 속이 잠기든지 불편한 반응이 일어나지지. 그래서 반응의 정성을 보면 농약이라든지 약에 대한 반응들, 그리고 방부제라든지 음식에 들어있는 방부제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 어떻습니까? 통증이 오죠. 그리고 아픈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화학 비료라든지 우리가 화학 조미료 그리고 성장 호르몬 같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때는 우리는 몸이 좀 미식거리죠. 그렇게 표준말로 하면 메서껍고 그냥 토하고 싶은 증상이 일어나지. 이 두 개의 반응은 완전히 별개의 반응입니다. 별개로 일어나집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제 반응의 정도를 볼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약을 침반응해서 일어나는 몸 반응이 있고요. 간접적인 농약, 그렇게는 오염된 토양이라든지
일단 퇴비를 써서 직접적으로 농약을 치지 않으면 그걸 써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도 또 다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중에서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반응들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몸 맑기에 대해서 몸 반응이 틀려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무엇입니까? 몸이 불편한데 어떤 사람은 속이 편한 사람이 있지. 그거는 어떻습니까? 몸 맑기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애가 만약 이 음식을 먹고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속이 불편하다는 것은 이 음식 맑기보다 내가 더 맑지. 그래서 속이 불편하고, 속이 편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음식보다 내 몸이 훨씬 더 탁하지. 그래서 음식이 맑기 때문에 더더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몸의 맑기에 따라, 음식물의 맑기에 따라 들려지죠. 그리고 음식물도 어떻습니까? 나는 이 음식을 먹을 때는 괜찮은데 이 음식을 먹을 때는 속이 아프다. 그렇다 하면 이 음식은 내 몸 맑기보다 맑은 음식이고, 이 음식은 무엇입니까? 비료 농약이 들었든지 하여튼 화학물질이 들었든지 몇 분을 훨씬 탁한 음식이지. 그래서 탁한 음식이 들어오면 속을 불편하게 만들지. 이렇게 몸 맑기하고 음식 맑기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항상 반응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 방향의 어떤 반응들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냐면 몸 반응을 볼 때는 부정적인 반응인데 읽기는 긍정적인 거로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만약 산삼을 먹었는데 한 사람은 산삼을 먹고 아무 반응이 없는데 한 사람은 위장이 아프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아픈 반응이 일어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위장이 아프니까 위 기능이 약하죠. 그리고 그러면 위 신경계가 예민하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이런 몸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반응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몸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증상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가장 맑은 음식 산삼을 먹고 일어난 반응은 어찌 보면 해석이 달라지죠. 바로 명현이 온 거죠. 명현 반응.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명현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호전 반응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 나는 뭐 홍삼 먹고도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홍삼에는 비료 농약을 굉장히 많이 쳐요. 비료가 있는 홍삼이라도 불구하고 내가 먹을 때 명현이 일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몸이 홍삼보다 탁하기 때문에 홍삼 맑기만큼 내가 이렇게 끌어올리지죠. 그런데 몸은 자꾸 맑아지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홍삼이 걸리죠. 홍삼을 먹어도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작년에는 홍삼을 먹고 내가 몸이 좋아지는데 올해는 먹어도 안 되네. 이는 무엇이며 벌써 몸은 자꾸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좋아지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음식은 제자리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음에는 홍삼을 먹어도 어떻습니까? 몸이 좋아지지 않죠. 만약에 아까처럼 산삼을 먹고 배가 아프다 하는 건데 대신 그러면 인삼을 먹고 배가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삼을 먹고 배가 아프면 인삼에 농약이 있죠. 약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몸 반응이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지 이제 조금 알겠습니까? 어렵죠? 잘 알겠습니까? 사실 이런 몸 반응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항상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몸 전체를 지켜보는 연습을 해야 되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자기 몸과 대화하면서 지켜봐야 돼요. 음식을 먹고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쩌보면 몸에 대한 윗바사나 명상점 되죠. 그래서 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한테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제일 친한, 가장 가까운 이웃을 제일 친하게 지내야 되죠. 몸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마음처럼 술술을 버리지 않아요. 마음은 변덕스럽죠. 마음은 어떻습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과 친하게 지나면 지낼수록 몸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선물하지. 많은 기쁨을 선물하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